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듣는 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연구 활동가 우성희고요. 네, 저도 연구활동가 백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서 박수를 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되게 늦지도 그렇다고 이르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퇴근 시간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쓸모를 고려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강의 워크숍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는 처음에 한 10명 정도 오프라인에서 도란도란 모여서 워크숍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워크시트를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연구 설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상상하면서 이걸 준비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의식으로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부분에는 일단 그래도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축소를 많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여기 백희원 선생님께서 조금 있다가 워크시트와 함께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연구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상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는 연구라는 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듣는 연구는 어떤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연구의 방법론이 아니라 저희가 추구하는 연구를 그냥 듣는 연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듣는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즉 당사자라든지 이해관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연구활동가 그룹이라고 저희를 소개합니다. 밑에 간단히 소개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달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계속해서 이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류 학습을 통해서 듣는 연구 방법론을 학습하고 또 실행해보고 또 반성 성찰하면서 다시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연구는 이런 연구예요. 책상보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찾는 연구, 그리고 연구 보고서로 끝나서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 그냥 박혀 있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널리 가 닿을 수 있도록 결과물의 콘텐츠화 그리고 확산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를 설계할 때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실행 가능하지를 먼저 생각하고 연구를 실행하고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고요.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생산하는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답을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걸 받아 안나서 현장에 계신 분이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제 하실 분들이 같이 성찰을 하고 조직화가 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생산하는 연구는 그것이 실천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 자체가 그러므로 변화를 위한 실행인 연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듣는 연구는 이런 연구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계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처음에 저희가 2017년에 같은 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두 퇴사자가 이거 만들려고 퇴사한 건 아니고 네, 우연히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해서 이제 독립 연구자나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뭐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할까 우리 무슨 활동명을 가지고 무슨 회사 이름을 가지고 뭘 해볼까라고 하다가 딱 꽂힌 게 듣는 연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가 하던 일이 당시에도 뭐 어떤 주민 참여하는 정책 뭐 수기라든지 참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막 활발히 많이 할 때였는데 저희 자체도 공론장을 많이 열고 그 결과를 담아서 이제 보고서나 정책 제안을 하는 일들을 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공론장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숫자로만 카운트가 되고 거기서 나온 되게 질적이고 생생한 주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가 왜 이게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요. 저희도 정책 연구를 그 당시에 많이 했지만 인터뷰도 하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제안되는 솔루션은 결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고 어떤 이론적 정합과 이걸 정책을 추진할 사람들의 어떤 의지와 결합되어서 참 앞단에서 많이 시민들 혹은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솔루션에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솔루션을 내는 일을 해볼까라고 해서 저희가 듣는 연구소라고 이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경험적 지식이라든지 잘 할 줄 아는 것, 노하우들을 살려서 이제 같이 뭘 해보자라고 의뢰가 오는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파트너들이랑 그런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해갔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듣는 연구는 한 이 두 가지의 교집합 정도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학문 연구와 목적이 다른 연구 활동, 변화를 만드는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 듣는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 방법을 우리가 좀 많이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변화를 만드는 연구에는 좀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저희가 처음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뭐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해서 뭐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통해서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어떤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생태계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문 연구자, 직업으로서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목적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와는 좀 다르게 현장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저희가 봤을 때는 활동가인데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자기 활동에 이렇게 적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축에서는 나는 연구자인데 책도 쓰고 이론도 만들고 하는데 현장에 내가 바꾸고 싶은 현실이 있어서 그것들에 개입하면서 개념이라든지 이론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담론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연구를 통해서 현장을 바꿔가시는 분들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연구 활동가, 액티비스트 리서처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을 좀 잘 설명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함께 교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생태계를 표현해 준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써놓은 이 체크박스 같은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연초에 이제 연구활동 1년껏 다 끝내고 나서 연구활동가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작년에 했던 연구활동이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교류를 하는 스터디를 하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이미 뭐 박사과정을 끝내거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학문 연구랑은 정말 학교에서 있는 연구 혹은 정책연구원에서 있는 연구와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 투입이라든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면서 이끌어주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연구활동가의 연구는 문제 해결이나 사회 변화를 위한 좌표를 짚어준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감이라든지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해나가시는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있는 위치는 무엇일까?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실 때 저희한테 연구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한 다양한 현상이나 작용 의미들은 학술 연구물에서는 이제 사실은 되게 하나의 연구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좁혀서
하나의 더 지식을 생산하는 형식으로 이제 주로 보고서들이 되는데, 사실은 연구 활동가들이 그 하나의 필드에서 보는 되게 다양한 현상들과 그로 인한 시사점들은 여러 곳에 영감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고 그것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기존의 학술 연구물 논문으로 형식으로는 참 잘 담기지가 않고 버려지는 아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의 방법, 문제의식,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쓰는 것들 총체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은 저희가 브런치에 블로깅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링크 혹은 브런치 들어가셔서 듣는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누었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거는 저희가 내린 정인데요. 연구는 그래도 연구 질문, 진짜 궁금한 퀘스천 마크,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을 그냥 직관으로 앉아서나 혹은 이렇게 감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아하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석하고 조사하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하죠. 기존에 있는 학문 연구에서도 있고 또 요즘은 현장 연구 분야에서도 물론 이것도 학술 연구에서도 쓰긴 하는데요. 실행 연구, 참여 연구, 지역사회 기반형 참여 연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연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궁금한 질문이 있고 그거를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활동가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연구일까, 연구를 정말 하고 싶으신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미 자기 안엔 답이 다 있어요. 내가 현장을 봤는데 이미 답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 귀한 경험적인 지식을 글로 써서 논문으로 만들어서 확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지향하시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연구 질문으로 세워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서 그것을 실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의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물론 현장에서 자기가 느낀 경험적인 지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암묵적인 지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체계로 만들어내는 건 물론 연구고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긴 한데요. 현장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한다면 저희는 좀 더 특히 활동가들 중에서는 진짜 내가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세우고 답을 찾아가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저희는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쓴다고 하지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죠. 크게 질적 연구, 양적 연구가 있고 그것을 혼합한 혼합 연구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실험 연구, 심리학이나 과학에서 쓰는 실험 연구도 있고 문헌 고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참여적인 연구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연구 방법은 사실은 정석은 연구 질문을 가장 타당하게 분석해서 답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원이 굉장히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실험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험실을 세팅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실험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연구 질문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을 갖추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다음 스텝의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흔히들 양적 연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연구면은 가설이 있고 가설을 검증하는 게 연구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실험 연구라든지 양적 연구, 그러니까 즉 A와 B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설문조사라든지 통계 분석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거의 경우에는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연구 질문에 따라서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되게 많이 사용하는 접하게 되는 연구 질문이 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떠한가?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통계 분석이라든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하게 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질문에 따라서 타당하게 그것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연구 활동가의 경우, 그러니까 전업 학문 연구자가 아닌 경우에 내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설문조사를 돌린다든지 우리 조직에서 갖고 있는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한다든지 혹은 심층면담 인터뷰를 한다든지 혹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같은 그룹 인터뷰를 한다든지 전문가 자문을 한다든지 혹은 요즘은 뭐 쉽게 구글 애널리틱스나 네이버 통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카페 방문자를 뭐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접근 가능한 방법들 중에 내가 가진 연구 질문을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연구 활동가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적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꼭 듣는 연구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연구는 질적 연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희가 더 잘하는 게 질적 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현장과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결국은 이 연구의 목적이 어떤 변화를 만들고 그 당사자들의 임파워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연구 과정 속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질적 연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질적 연구를 쓴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라든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양적 연구가 너무 대중적인 연구로 많이 사회과학 연구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적 연구를 어떻게 이 특징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유용성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 특징을 잘 설명한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리허설 연습하면서 읽어봤는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야의 질적 연구 보고서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한 편을 보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A와 B라는 현상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어떤 짧은 결과물이 나오는 연구도 물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질적 연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지 기술들이라든지 배경이나 맥락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은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읽느냐? 물론 단행본들도 요즘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공개된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은 정책 보고서 같은 것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제 검색하시면 모든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공개가 가능한 보고서들은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뭐 관심 갖는 게 마을 공동체다, 뭐 사회적 경제다, 먹거리다, 뭐 이러면 그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보시면 관련 부처에서 쫙 연구한 것들이 나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질적 연구로 방법으로 한 것들도 있고요. 또 학술 연구 중에서 석박사 논문 같은 것들은 리스포유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하시면 무료로 여러 가지 좋은 연구물들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질적 연구물들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의 특징,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그거는 사실은 실험실의 설계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는 어쨌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을 자연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실제 상황을 연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동이 그 주체들 간에 발생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건 가변적인 것이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그 연구 설계를 따라서 현장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연구자가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연구 설계를 수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열려 있는 설계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3번도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제일 참 답답한 부분들이 이제 연구 보고를 해서 가면은 다들 처음에 궁금하신 거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이 현상은 어떠한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셔서 저희가 질적 연구로 설계를 쫙 해서 갔는데, 이거 표본 선정 대표성이 있어요? 몇 명이나 했어요? 이래서 일반화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라는 것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패턴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연구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연구 질문을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타당한 답들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 선정을 할 때도 그냥 아무나 이렇게 잡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연구 질문에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케이스, 그 사람, 조직, 어떠한 사건,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표본을 선정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 이제 연구 현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공감적으로 중립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현장에 내가 있는 당사자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내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는 활동가이거나 당사자이지만 되게 엄중하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어 라든지 나는 완전 기계적 중립을 하겠어, 이런 것은 아니다. 되게 공감적으로 이 현장과 라포를 형성하고 존중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답들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론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이 현상은 정말 다 있는 대로 데이터구나, 자료구나 라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야지 그것이 정말로 질 좋은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특한 사례를 지향한다는 점도, 이게 각각의 사례는 모두 특별하고 고유하다라는 점, 그리고 네,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 11번 맥락에 대한 민감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질적 연구의 결과는 그 사회 문화 시대적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아들이 어떤 점에서 뭐 더 소극적인 선택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그렇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실은 되게 신중하고 의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의 어떤 문화 맥락 같은 것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그게 좋은 질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질적 연구물을 보시다 보면 맥락, 이제 영어로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연구자들이 알아채면서 그것들을 설명해 나간다는 점을 되게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활동하는 활동가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연구 방법으로서 저희는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는 연구 활동가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론 중에 여러 가지들 참여적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의 방법들, 세분화된 방법들인데, 액션 리서치라고도 표현하고 뭐 실행 연구, 행동 연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많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연구자가 상황을 참여 관찰하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떤 개입을 해보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많이 하고 교육학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되게 현장의 실천적인 변화, 뭐 리빙랩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징이 나선형 발전 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을 해보고 그걸 관찰한 다음에 성찰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거기서 인사이트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실행 연구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행 연구와 이제 한 갈래이기도 한데요.
실행 연구 외에도 뭐 참여 연구라는 분야도 있어요. 유사하기도 한데요.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라는 것은 여기 커뮤니티 베이스드라고 써 있지만 이때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동네 지역 사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라든지 뭐 어쨌든 다양한 커뮤니티를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자는 흔히 연구 참여자라고 요즘 말이 순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죠.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뭐에 참여하거나 워크숍에 참여한 사람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로 이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질적인 자료들을 막 이제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생성해 내면은 연구자는 이걸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사이를 의식적으로 흐리는 거예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 연구 참여자,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연구자의 협력 연구자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연구자가 같이 연구 설계도 공유하고, 그래서 계획도 세워나가고 조사도 함께하고 분석도 함께 해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공동으로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길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짧은 시간 25분이나 갔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브런치에 저희가 그거 사례들을 써놨는데요. 네, 브런치 들어가셔서 듣는 연구소, 뭐 커뮤니티 기반 참여 연구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추가로 보시면 좋겠고요. 연구 질문에 따른 연구 방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그 서울시에 있는 어떤 중간 지원 조직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역 사회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삶의 경험과 경로를 제시하고 싶어서 저희에게 일자리 사업 그런 거 하자, 지역 교류형이라는 이런 걸 이제 같이 좀 연구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했던 연구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청년들이 서울 외 지역 사회에서 일과 삶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자라는 건데, 이제 흔히 일자리 사업 모델링 하는 연구들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 방법들이 뭐 이제 뭐 통계 자료도 보고 뭐 국내 사례도 보고 뭐 이제 전문가 검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어쨌건 저희는 이 발주 기관과 함께 연구 질문을 좀 구체화시켰어요. 이걸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청년이 생판 연구 없는 지방에 이주해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려면은 그냥 아무데나 오지 이런 데 막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어떤 지역 사회에 이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이나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뭔지를 밝혀보자. 그리고 그 기반을 충족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짝 서치를 해보자. 그리고 그 요소들을 바탕으로 당사자, 청년 당사자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만드는 그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이런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지를 한번 구상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연구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렇다면은 이주해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각지의 청년들 한 15분 정도를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이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기반이 필요했는지를 쭉 주소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관계, 생계, 공간, 정서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발견을 했고, 그 기반이 실제로 어떤 지역 사회에서 이주 청년과 지역 사회의 기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짜 이게 돌아갔나를 보기 위해서 세 곳의 지역 사례를 이제 보고 한번 확인하고 검증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기반을 가지고 전국의 마을센터, 발주처가 마을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설문조사를 실행해서 기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건 잘 안 됐긴 했는데요. 어쨌건 이걸 가지고 청년 당사자 정책기획과 전문가가 모여서 일자리 사업의 방향과 필요 내용을 도출하는 워크숍을 해서 이제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구성하는 걸로 연구가 마무리됐는데,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발주처에서 원하는 대로 일자리 사업화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물들을 이제 지역 곳곳에서 보고 이제 실제로 이주해서 정착 기반을 만들던 분들이 뭐 지역 사회나 청년 그룹 몇 곳에 그 요소들을 반영해서 지금 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발주처를 위한 답 보고서가 그냥 책상 위에 꽂히고 땡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다가갈까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런치 블로그에 열심히 쓰고 그것들이 필요한 지역의 여러 당사자들한테 가닿도록 열심히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연구계획 세우기 워크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숍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설명해 드리는 내용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넘길게요. 네. 저희가 바로 앞에 설명드렸던 사례처럼 이 연구를 예를 들면은 지원 조직에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탐구하는 연구를 했을 때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연구 결과로 나왔을 때 오히려 그 현장의 반응 그리고 현장에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몇 년간의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쓸모가 있는 연구가 되려면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연구에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해볼 수 없을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 툴을 함께 나누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거의 첫 번째 드래프트 단계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주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거 어땠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연구가 필요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거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왜 해야 하는지 해서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지라는 맥락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연구를 현장에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러한 연구 하고 싶은 이유가 현장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서부터 연구를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목적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써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었고요.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가 어떤 질문인지, 그러니까 어떻게를 찾는 질문인지, 왜를 찾는 질문인지, 혹은 yes or no를 검증하는 질문인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연구 방법이 마치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될 수 있고 맥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보드 형태로 저희가 질문을 배치해 본 것은 어느 하나와 다른 요소가 좀 유기적으로 맞춰져 있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맥락 중에는 특히 활동가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범적인 지향을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학술 연구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거나 하다고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를 탐구하는 영역보다는 좀 더 현실에 정책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연구를 할 때 명확한 규범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맥락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 혹은 정말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원인을 보지 못한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고 싶은 것인지 혹은 제각기 흩어져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공통적인 경험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위한 공통의 언어나 개념을 찾아내서 힘을 얻고 싶은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기대 파트에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 것인지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연구 계획안을 쓴다고 하면은 들어갈 내용은 이 왼쪽
왼쪽에 있는 연구 목적이나 기대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연구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연구 목적과 연구 계획이 자칫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의뢰 연구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 그 연구 문제를 써보면 막상 내가 기대했던,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 독자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연구 문제가 설정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보면서 맞춰 나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게 결국에는 단순하게 그냥 알고 싶은 것을 정확히 문제로 정의 내려보고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은 자료를 찾아내면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식을 알아내면 아니면 어떤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내가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되면 등등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뭐 숫자를 세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듣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정해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나선형의 회고 방식을 고려하면서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고 있나? 혹은 이 과정에서 더 알아내야 할 것을 찾게 되었나를 점검하면서 그거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씩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연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가운데에 있는 현실 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나 인력, 시간 같은 내용이 보기만 해도 좀 갑갑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느끼게 하는 요소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라는 것은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은 그 우선순위 위에 있는 몇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또 그걸 어떤 범위 안에서 알 수 있을지 그 한계를 정확히 정해서 사실 연구에는 항상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가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가 알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까지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확실히 알아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나 인력이나 시간 그리고 부족한 자료 같은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연구를 설계하는 데 오히려 적극적인 틀로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할 때 오히려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새로운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의 이전 자료나 혹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던 메신저 앱에 있는 대화 기록이나 등등 다양한 자료들을 문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의뢰를 받았던 연구인데요. 이제 왜 굳이 연구를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결과물을 얻고 싶다. 근데 이 단체는 프리랜서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여성 프리랜서들이 좀 서로 돕자라고 모인 데서 시작한 일종의 자조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단체였어요. 그래서 뭘 정확히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여보자라고 해서 모인 뒤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여기가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학교인지 아니면 되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건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이해받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잘 설명한 자료를 그치만 이제 뭐 리플렛이나 홍보 자료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연구의 형태로 의미 있는 질문과 답의 형태로 정리해서 외부에서 우리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그래서 여성 프리랜서들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서로를 돌보고 사회를 더 정의롭게 바꿔나가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좋은 연구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도 너무 많은 관찰해야 될 서로를 돌보는 방식,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하고 있는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큰 질문부터 그냥 편하게 써보고 이 중에서 무엇을 가장 보고 싶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뭔지를 예를 들면 현실 파트에서 예상과 자료 접근성 등을 좀 확인해 가면서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컨대 여성 프리랜서들이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첫 번째 질문으로 1번 질문으로 두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 관찰을 하면 되겠구나, 혹은 참여 관찰을 하면 되겠구나. 여태까지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를 커뮤니티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문서 등을 분석하면 되겠구나 같은 식으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 방법이 필요한지 이유를 내가 알고 실행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되게 훌륭한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사실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뭐 단체 활동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외부 인건비를 쓰지 않고 좀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자료 접근에 있어서 내부 자료를 연구자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비용이 감축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면서 우리 단체한테 맞는 연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컨설팅이나 교육을 실행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요. 혹시 이 파일을 받으셔서 좀 한번 작성해 보신 경우에 저희 이 하단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특히 폐업 기간에는 저희가 폐업 미덥 기능을 활용해서 컨설팅하는 시간을 이제 5팀까지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남았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그 연구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좋은 연구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자신도 원래 활동을 하다가 그 맥락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연구, 인용이 많이 되는 연구에 기여를 했느냐를 통해서 신뢰성을 쌓아가지만, 또 활동가는 이미 스스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정체성이나 관계망 안에서 공적 발언을 통해서 신뢰성을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현장이라고 하면 또 그 지역 현장 안에서 이 사람이 하자고 하면은 하는 말은 믿을만하지라고 또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한 연구가 가지는 신뢰성의 어떤 영향력은 또 학술 연구와는 다른 파급력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연구하면서도 많이 보고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라도 써보실 수 있다면 연구 계획을 시작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연구 윤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찾아보시면은 연구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뭐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협력 연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동의서에 사인까지는 받지 않지만 사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특히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뭐 가명을 쓰실 것인지 그리고 연구 내용이 발표되기 전에 한번 참여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게 혹시 너무 민감해서 보고서에는 뺐으면 좋겠는지 혹은 맥락이 잘못 서술된 게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의견을 당연히 반영하는 거 역시도 특히 이런 현장 연구나 참여 연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 후에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참여를 거부하거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이제 고지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연구 참여자한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약 집단을 위한 고려사항,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연구 참여에 있어서 되게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것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더 뭐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미성년자의 경우에 근데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 중에서도 정말 자기 의견을 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직접 활동가가 연구 설계를 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에게 이제 연구 의뢰가 많이 오는데 그 미팅을 할 때 그냥 백지 상태에서 미팅을 하게 되면은 참 서로 그 이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질문들을 미리 메일로 보내드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신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스로의 연구 계획을 세우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아니면 연구를 의뢰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연구의 쓸모가 생략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연구 주제, 취지만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 연구 독자, 쓸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 쓸모와 예상 독자를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의뢰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다 했고요. 우와 그 사이에 채팅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일단 지역교류형 청년 일자리 사업 모델 연구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예, 저희 홈페이지는 듣는 연구소를 구글링 하시면 나오고요. 혹은 그 아까 말씀드린 브런치 들어가셔서 듣는 연구소를 검색하거나 듣는 연구소를 검색하면 거기에 저희가 브런치 북으로 그 연구만 따로 내용을 따놨는데 그 모든 글에 다 연구 보고서 본문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런치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보고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가를 위한 연구기획법 교육도 진행하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함께 듣는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라용님이 온라인 부스로 메시지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혹시 한마디 더 하실 게 있다면? 네, 사실은 MPO 파트너 페어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늘 이런 거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사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를 나누어 드릴 수 있을 만큼 내용이 있을까라는 좀 자신감 같은 게 예. 네, 차오를 만큼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 기회의 워크숍으로 한번 해봐서 이제 반응도 보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 내년 상반기에 이 워크숍을 반드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 페이스북 듣는 연구소에 보시면은 소식들이 다 올라와요. 내년 아마 상반기에 뭐 2, 3월쯤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기획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내용 구성이나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서 사업 기획을 하시는 분 혹은 사업 평가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질적 연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특화된 연구를 교육을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도 생각해봤고 또 그 외에 이제 저희와 교류를 많이 하는 현장 활동가분들이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셨을 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맞게 이 워크숍이나 강의를 기획할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저희에게 피드백을 여러 경로로 주시면은 그것도 되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 뭐 제안을 먼저 주셔도 좋은데요. 혹은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마련한 교육이 있다면은 참여해보고 싶다 정도의 그냥 가벼운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오늘의 경험에 힘입어서 한번 마련해보고자 하니 페이스북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쳐도 되나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인데 감사합니다.